예,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사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시간이 이제 3시간 진행되기 때문에 10시까지 진행을 될 거고, 이제 여기가 문을 10시에다 닫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근처 커피숍이나 이런 데 설명을 도와드리고, 이제 원격으로도 제가 이제 진행을 다 이제 AS를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고, 필요하신 분들은 녹음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또 좋으세요. 다시 듣기 위해서 녹음을 하시면서 들으셔도 되고요. 제가 교재 드린 내용이랑 이 내용이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 교재에다가 필기를 하시면서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3시간, 보통 6시간 이상 제가 강의를 해요. 근데 3시간이면은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만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심화 과정들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6시간 과정을 다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에버노트 알파에서 오메가까지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는 박형근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버노트에 대해서 이제 배우시러 오셨는데요. 스마트 워크, 요즘에 많이들 얘기를 하죠. 스마트하게 일을 하자.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이 스마트하게 일을 하는 것이냐? 사무실에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습관 코칭 센터라고 해가지고 습관에 대한 강의를 한 3년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메모 습관 중에서도 이 에버노트라는 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노트 쓰시는 분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에버노트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왜 에버노트가 인생까지 바꾸게 되는지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시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메모의 중요성, 왜 메모를 해야 되는지. 예. 기존에 우리가 메모를 할 때 보면요, 써놓고서 다시 찾아서 보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죠. 왜? 어디다가 써놨는지를 잊어버려요. 열심히 써놨는데 어디다가 써놨는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에버노트에 기록하게 되면은 내가 써놨던 내용들을 바로바로 찾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필요한 부분들을 설치를 하시고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처음에 노트를 만들고 노트북을 만들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기록을 하시는지. 예. 그다음에 이제 노트가 많아지다 보면은 이제 태그라는 방법으로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태그 정리에 대한 부분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캐리어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앞에 보시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에버노트랑 연동되는 또 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에버노트 소개하는 동영상 하나 먼저 보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에버노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에버노트에 무엇이든 기록하고 어디서나 사용하세요. 노트 필기, 문서 저장, 음성 녹음, 사진 촬영과 소중한 추억을 기록하세요. 에버노트에 기록한 정보는 여러분의 모든 기기에 동기화되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정리하고 여행을 계획하고 프로젝트 업무를 관리하고 종이는 스캔하여 정리합니다. 추억을 기록하고 언제든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추억과 경험들, 에버노트와 함께 모든 것을 기억하세요. 네, 영상에서 보시는데요. 많이들 얘기하실 때 N드라이브, 네이버 드라이브 혹시 많이 사용해보셨나요? 네. 기존에 클라우드 서비스 좀 사용하셨나요? 어떤 거 쓰셨어요? 다 필요 없는 게 있어요. 예? 어떤 거 쓰셨어요? 저는 다음 거 처음에. 예, 다음 클라우드. 예. 그리고 애플컴. 네. 그 두 가지만. 네네. 기존에 이제 다음 클라우드는 무료로 50기가를 제공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없어졌죠.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종료를 했습니다. 엔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30기가까지 저장 공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에버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랑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은 엔드라이브 혹시 써보셨나요? 네, 엔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넣어놓게 되면은 사진은 사진대로 들어가지고 문서는 문서대로 들어가지고 메모는 메모대로 저장이 돼요. 근데 이 에버노트는 하나의 노트에다가 사진도 넣을 수가 있고 글도 쓸 수가 있고 첨부 파일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기록을 하려면 하나의 종이를 꺼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의 종이에다가 여기다가 글도 쓸 수가 있고 사진도 붙여 넣을 수가 있고 필요한 파일이 있으면 그것도 끌어다가 일단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어떤 링크, 주소들도 여기다 기록을 해놓게 되면은 그걸 클릭하면 그 링크로 넘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료들을 하나의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이 에버노트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손필기, 손으로 필기해서 에버노트에 저장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첨부 파일, 내가 있던 어떤 한글 파일이나 엑셀 파일, 파워포인트 파일 이런 거를 USB나 하드디스크에 갖다 넣게 되면은 그런 것을 다시 어떤 컴퓨터에 연결해야지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에버노트에 넣으면은 핸드폰 안에서도 검색이 다 되세요. 또 소리 녹음, 녹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가 핸드폰에서 녹음해 놓으면은 잘 안 듣죠. 네. 근데 에버노트에서 녹음하게 되면은 컴퓨터랑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또 들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사진, 우리가 현장에 가게 되면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죠. 강의하실 때 사진 또 찍으셔도 되는데요. 사진을 많이 찍는데 우리 어떤 세미나나 우리 교수님 그 요리 쪽 하신다고 듣는데 사진 요리 하시지 않으세요? 네, 요리는 사진을 찍게 되면은 나중에 다른 사진이랑 다 섞여 있죠. 네, 다른 뭐 아이 사진이나 여행 사진 이런 거랑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사진을 찾으려면은 무한 스크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찾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에버노트에서 사진을 찍게 되면은 그것을 쉽게 검색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필요하다면 그걸 공유해 줄 수도 있고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보낼 때 한 장, 두 장, 세 장 쭉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럼 이렇게 넘기면서 보고 또 필요하면 다 그걸 눌러서 다운을 받아줘야 되고. 근데 이거는 하나의 노트에다가 마치 블로그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진 넣고 글 쓰고, 사진 넣고 글 쓰고, 사진 넣고 글 쓰고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 링크를 공유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 사진과 내용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첨부 파일을 보내려고 하더라도 에버노트 안에 첨부 파일 한 번만 올려놓으면은 그 링크만 필요한 사람한테 공유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도 이제 교수님이 오셨는데 학생들이 쓰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 어떤 자료들 같은 거 공유할 때 그리고 강사님들이 쓰시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자료들 공유할 때 너무 유익하니까요. 보시게 되면은 에버노트는 이제 동기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에서 작성하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뒤에는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고 앞에는 이제 안드로이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두 개를 쓰고 있어요. 아이폰, 안드로이드 그리고 노트북을 쓰고 있고 이제 아이패드랑 갤럭시 탭을 쓰고 있는데요. 한 군데에서 메모를 하게 되면은 그 내용들이 동시에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동기화가 되어서 따로 여기서 메모를 한 다음에 따로 다른 데서 가서 다시 옮길 필요가 없이 한 군데에서 작성만 하면은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만 해놓으면은 동시에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동시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사진을 찍게 되면 컴퓨터로 옮길 때 선을 연결해서 사진을 다 뽑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에버노트에서 사진을 찍으면은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다 들어와 있어요. 벌써. 네, 동기화 시스템인데 중간에 질문해도 돼요? 아 질문은 좀 끝나고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중간에 이제 질문하는 시간이 되거든요. 제가 질문을 받으면서 하니까 그분은 이해를 하시는데 다른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수준이 다 다르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처음에 이론적인 부분 잠깐만 말씀드리고 바로 다 실수로 들어갈 거예요. 체크박스 우리가 요즘에 하나만 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 보통 2잡, 3잡을 하시는데요. 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놓친다라는 거죠. 에버노트 안에서 이렇게 체크박스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할 일들을 점검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체크박스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 컴퓨터에서도 체크박스 그대로 다 표현이 되고요. 네. 첨부 파일, PDF 파일들도 이렇게 끌어다가 놓게 되면은 이런 아이패드나 이런 데서도 클릭을 하면 그게 열리면서 내용들이 다 확인이 가능하신 거예요.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파일도 끌어다가 에버노트에 넣어놓으면은 컴퓨터에서 저장을 해놓으면은 핸드폰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파일이나 자료가 필요했을 때 연락을 해서 그 자료 좀 보내줘 하면은 내가 사무실에 있으니까 사무실에 들어가서 보내줄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핸드폰에서 다 검색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다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훨씬 더 빠르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스캐너, 이거는 스캐너를 갖고 왔는데요. 이건 IS100이라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스캔을 해가지고 종이 서류들이 뭉치가 많이 있으면 그걸 찾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스캔을 해가지고 에버노트 안에 그냥 넣어놓게 되면은 거기 안에서 다 검색해서 또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문서들을 스캔을 해서 에버노트에 넣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딱 사진을 찍었는데 오른쪽에 영어로 글씨가 써 있습니다. 이 사진 안에 텍스트까지 검색이 되는 OCR 기능이라 해가지고 사진 안에 텍스트까지도 검색을 해줘요. 추출을 해서. 이런 기능까지 있습니다. 동기화에 대한 개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핸드폰에서 먼저 메모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에서 기본 어떤 선생님이셨죠? 핸드폰을 분실하셨다고 하셨나? 바꾸셨다고 하셨는데 핸드폰에다 기록을 해놓게 되면은 사진이나 어떤 글 같은 거, 연락처들 기록을 해놓죠. 근데 핸드폰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에버노트에다 넣어놓게 되면은 저도 얼마 전에 핸드폰을 바꿨는데 다른 거 옮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에버노트 안에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에버노트만 받아가지고 동기화만 시키면은 본사 서버에 있던 정보, 기존에 저장돼 있던 나의 정보가 그대로 다 핸드폰에 받아져요. 다시 기기를 바꾸더라도, 컴퓨터를 바꾸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본사 서버에 자료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에버노트만 설치하면은 기존에 내가 저장됐던 정보들을 그대로 다 받아서 컴퓨터에 설치가 됩니다. 동기화가 핸드폰에서 작성을 하게 되면은 그게 그대로 먼저 본사 서버에 저장이 돼요. 그럼 본사 서버는 미국에 있는데 미국 본사 서버에 저장이 되면은 컴퓨터에서 또 동기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거기에 있던 정보를 그대로 컴퓨터에서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컴퓨터에서 메모를 하신 다음에 또 동기화 버튼을 누르면은 그대로 본사 서버로 먼저 저장이 되고 핸드폰에서 또 동기화 버튼을 누르면은 본사 서버에 저장돼 있던 정보가 그대로 핸드폰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의 내용이 같겠죠. 그럼 우리가 핸드폰이나 이런 컴퓨터가 나는 없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PC방 같은 데서 가서도 일을 많이 하는데요. 요즘에는 뭐 은행이나 병원 같은 데 가면 컴퓨터가 다 있잖아요. 가가지고 에버노트 사이트에 가서 로그인만 하더라도 내가 기록해놨던 정보가 그대로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파일들이. 그래서 거기 안에서도 업무를 그대로 다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컴퓨터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 웹사이트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앞쪽으로 오세요. 예. 가장 또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그럼 이게 안전하냐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보안 시스템이 은행에서 하는 그 보안 시스템만큼 안전하게끔 서비스를 구축해놨고 혹시라도 에버노트가 망하면 어떡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기존에 저장됐던 정보들을 다른 서비스로 옮겨갈 수 있게끔 백업할 수 있게끔 다 장치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이거 쓰시다가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서비스로 옮겨가셔도 괜찮습니다. USB나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속된 말로 이제 뻥난다고 그러죠.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또 분실을 많이 해요. 분실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다 날리게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에버노트에다 넣어놓게 되면은 저는 지금 에버노트를 3년 반 썼는데 하나도 없어진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믿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나 이런 데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파일들을 복구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에버노트에 넣어놓게 되면은 언제든지 그걸 필요할 때 불러서 쓸 수가 있고 또 핸드폰에서도 그대로 다 검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에버노트 요금제는 몇 가지가 있냐면은 무료 요금제 이거는 60메가의 저장 공간이 무료로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글만 쓰실 때는. 근데 60메가라는 공간은 사진을 몇 개 넣으면 또 찰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00원짜리 요금제, 그래서 플러스 요금제가 있고요. 5,000원짜리 요금제라는 프리미엄 요금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요금제, 무료 요금제 같은 경우는 매달 60메가, 첫째 달에 60메가, 둘째 달에 60메가, 셋째 달에 60메가 계속 나한테 60메가짜리 60메가 메모리 카드를 USB를 계속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매달. 그러니까 한 번 60메가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달 계속 주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요금제는 매달 1기가짜리 USB를 드리는 거고요. 이건 10기가, 저장 공간이 10기가고 웬만하면 1년에 55,000원인데 저는 이제 프리미엄 요금제를 말씀을 드리는 게 무슨 차이냐? 저장 공간이 우선 많고 프리미엄에서는 좋은 기능이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워드 같은 오피스 분해 안에 있는 제품을 끌어다가 파워포인트 제품을 끌어다가 프리미엄에다 저장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 파일 안에 있는 텍스트까지 검색이 다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으면 제목만 검색이 되잖아요. 근데 에버노트에서는 그 첨부 파일 안에 있는 텍스트까지 검색이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쓰시는 게 좋고, 이 프리미엄 서비스에는 프레젠테이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써놓은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그거를 이렇게 큰 화면에 띄어서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개인 도서관으로 저는 책을 좋아해가지고 책을 우리가 본 다음에 나중에 또 생각하려면 기억에 남지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책에서 필요한 부분만 사진을 찍어가지고 에버노트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책뿐만 아니라 뭐 내가 좋아하는 뭐 사진이나 내가 관심 있는 분야들을 다 에버노트에 저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강의 사진, 강의 준비하는 내용들도 일단 작성을 해놓고요. 독서 노트 보시면 이제 현장에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책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카페 같은 데 가서 책을 본 다음에 마음에 드는 내용들이 있으면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죠. 그럼 그것들을 나중에 이 책 제목을 한국의 메모 달인들이라는 내용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이 책이 검색이 되는 거예요. 제 에버노트 안에서. 예, 이런 식으로 책을, 이거는 그냥 일반 카메라로 찍은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에버노트 안에 문서 카메라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일반 사진을 찍을 때는 그냥 사진을 찍으면 되는데 문서 카메라로 찍게 되면 이렇게 스캔한 것처럼 깔끔하게 나와요. 굉장히 깔끔하죠. 그러니까 스캐너로 따로 스캔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카메라 기능 중에 문서 카메라로 찍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책을 많다 보니까 이런 책도 있어요. 버리기에는 아깝고 놔두자니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이런 책들 같은 경우는 스캔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책이 248페이지인데 이런 책은 절판이 돼서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책을 놓고서 제가 제본기로 이제 절단기로 책을 절단을 한 다음에 스캐너에다 넣고서 돌린 거예요. 그러면은 248페이지 하드의 용량이 한 50메가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책을 여기다 넣어놓고서 아이패드나 이런 데서 책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여행을 가거나 하더라도 이 책을 다 갖고 다니면서 볼 수가 있고요.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책을 관리를 많이 합니다. 이런 책 절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물려가지고 책 머리 부분만 잘라내는 거예요. 예. 그럼 책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어떤 잡지나 이런 것들을 막 버리기는 아깝고 또 놔두자면 어디다 꽂아놨는데 잊어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적인 자료들을 이런 식으로 스캐너, 이제 북 스캐너라 해서 책을 스캔하는 스캐너가 있습니다. 이런 가격대가 이제 한 60만 원대 하고요. 이건 이제 휴대용 스캐너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 책보다도 낱장의 문서들, 일반 가정에서 쓰기에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난 책을 스캔하겠다, 좀 특별하게 그러신 분들은 이런 걸 이제 많이들 쓰시고요. 이렇게 해서 자료들을 에버노트 안에 넣어놓게 되면은 이거 넘기면서 이렇게 책을 보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의를 진행할 때 어떤 강의 진행할 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입금해주는지 여부 막 이런 부분들도 예, 이제 한겨진 나오죠. 이런 부분들도 체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뇌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 뇌는 창조하는 데 쓰고 이 에버노트는 기억하기 위한 뇌로 사용하면 좋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에게 어떤 기자가 질문한 거예요. 선생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라고 질문하니까 수첩을 꺼내가지고 보여줬대요. 아니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왜 전화번호를 모르시느냐 하니까 내 뇌는 창조하기 위한 뇌지 단순한 기억은 이 수첩에다가 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 수첩에서 꺼내서 보면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수첩이나 이런 메모지에다가 써놓게 되면은 또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메모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에버노트 안에 기록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예, 1시간이 지나면은 50% 이상을 망각한다고 합니다. 뒤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기록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기록을 해놨는데 어디다가 기록해놨는지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에버노트에다 넣어놓게 되면은 그걸 바로바로 찾아서 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론적인 부분들은
넘어가고요. 제가 이제 썼던 부분들 프랭클린 플래너를 저는 4년 동안 썼는데 이것도 좋은데 찾기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나간 자료들을 여기서 다 넘겨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쓴 게 3P 바인더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위클리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데요. 일주일간의 일정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던 시간대별로 기록하고 할 일들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딱 사이즈가 A5 사이즈여서 휴대하기 가장 좋은 사이즈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도 A5 사이즈로 제작해서 드렸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뭐 종이를 딱 받으면 할 때 바로 가져가기 위해서 딱 접는다라는 거죠. 습관적으로. 그래서 가장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라고 하고요. 요거는 구멍이 20개가 뚫렸기 때문에 잘 찢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메모를 한 다음에 이걸 빼가지고 다른 카테고리, 이게 강의다 그러면 강의라는 카테고리에다 갖다가 딱 꽂아놓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에다 이렇게 꽂아놓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시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에버노트를 만난 다음에 이걸 사진을 찍어서 에버노트에 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에버노트에다 넣으면은 내가 2년 전에 있었던 일정, 뭐 4년 전, 2011년도 6월에 뭘 했는지 필요하다 하면 여기서 검색을 치면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주간 스케줄이나 이런 부분들을 왜 기록을 했느냐면은 그때 어떤 행사를 진행을 했었을 때 그 행사 진행할 때 필요한 준비 사항들이나 이런 걸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또 행사를 진행한다라면은 그때 다시 회의를 하지 않더라도 지나간 기록된 메모들을 보면은 또 진행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예, 이제 설치를 할 텐데요. 에버노트 컴퓨터에 설치되셨나요? 네. 보시면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컴퓨터용 에버노트랑 웹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하는 에버노트를 가장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파워포인트나 엑셀 사용하려면은 CD 넣고서 프로그램 설치해야 되죠. 그게 바로 이 에버노트예요. 한번 화면을 보여주세요. 한번 확인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웹용은 뭐냐면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는 건데 그거를 가장 많이 헷갈려 하세요. 네. 그래서 이게 컴퓨터용 에버노트, 컴퓨터 프로그램용 에버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롬이라는 거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크롬은 뭐냐면은 구글에서 만든 인터넷 브라우저인데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크롬이라는 걸 설치하시면 됩니다. 크롬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크롬도 다 설치되셨나요 혹시? 예, 크롬이 이거거든요. 여기에서 인터넷 기사나 이런 것들을 스크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설치해야 됩니다. 크롬 브라우저 설치되잖아요. 네, 크롬 브라우저. 여기 포즈 무한키가 뭐라 그랬죠? 네트워크 아무거나 아니 이사들하고 시작하는 거. 네, 괜찮나요? 포즈로 적으신 거예요? 포즈. 네, 맞아요. 1, 2, 3, 4, 5, 6, 7. 아, 네. 제가 안 봤죠. 네, 네. 이게 이제 크롬이라는 거예요. 네, 크롬을 설치해 주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크롬을 설치해 주면 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설치가 된 건가요? 된 건가요? 잠시만요. 설치를 눌러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여기다가 보세요. 구글이라고 보세요. 이제 구글이라고 보세요. 구글 프로. 그거는 핸드폰에서 하는 거고요. 네, 구글 프로.
눌러주세요. 예, 구글 크롬 설치되신 분들은 여기 화면에서 오른쪽 위에 줄 3개 그어진 부분 있죠. 줄 3개. 요걸 클릭하시게 되면은 북마크라는 게 있습니다. 북마크. 북마크를 클릭하시면 북마크바 표시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른쪽 끝에 줄 3개 클릭을 하시면은 북마크라는 게 있습니다. 북마크 가신 다음에 북마크바 표시 되셨나요? 제가 혼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해주셔야지 제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 되시면 안 되신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좀 기다리거든요. 북마크 바 표시를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 위에 줄이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수소창 밑에.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자주 가는 사이트들을 즐겨찾기 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북마크바 표시. 다 맞게 되셨고요. 여기 왼쪽 옆에 보시면 앱이라고 있습니다. 앱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핸드폰에서 어플 받을 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가지고 어플 받는 것처럼 이 크롬 전용 프로그램들을 받을 수 있는 창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왼쪽에 웹 스토어라고 있습니다. 웹 스토어. 웹 스토어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웹 스토어. 여기로 들어가시면은 검색창에다가 에버노트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에버노트. 에버노트라고 검색하면은 여기서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쭉 뜨는데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은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장 프로그램. 여기까지 되셨나요? 여기서 위에 웹 클리퍼 이것과 클리어리 두 개를 오른쪽 옆에 크롬에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네, 크롬에 추가. 예. 각종 요금이 한개 줄까요? 예. 크롬에 추가. 예. 이거 하게 되면 오른쪽 위에 마크가 생기게 돼요. 괜찮나요? 네. 이거는 뭐냐면은 인터넷 기사를 저장할 때, 에버노트로 저장할 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오른쪽 위에 이 스탠드 모양이랑 코끼리 모양이 생기면은 다 완료가 된 거예요, 이제. 다 되셨나요? 오른쪽 위에 코끼리 모양이랑 스탠드 모양이 생기시면은 완료가 된 겁니다. 예, 되셨나요? 검색창에다가 이제 네이버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창에 네이버 검색을 하게 되면은 예, 네이버 사이트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네이버 사이트로 한번 가보세요. 여기 제일 위에 주소창에다가 그냥 한글로 네이버라고 치면은 나옵니다. 기다리시죠.
예, 되셨나요? 네이버 떴나요? 네. 네이버 여기 제일 앞에 종이 모양 있죠? www. 앞에 여기 앞에 종이 모양을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첫 번째 줄에다 이렇게 갖다 놔보세요. 주소 바로 앞에 종이 모양 있죠? 여기 앞에 이거를 클릭해서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하신 다음에 끌어다가 첫 번째 줄에 갖다 놔보세요. 강사님 여기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여기 첫 번째 줄로 이렇게 잡아서 내리시면 돼요. 여기서 네이버에 쳤어. 이게 이게 추가했나요? 이게 추가했어요? 아니 한글로 애봉성 치면 목록 쭉 나와요. 여기다 첫 번째 줄에 끌어다 나오세요. 끌어다 나오세요. 왼쪽을 클릭하셔야죠. 왼쪽을 클릭하시면 끌어다 나오시면 되죠. 왼쪽을 나올 수 없어요. 여기 앞에 이거를 네. 잡은 다음에 클릭하시면 끌어다 내려다 여기다 첫 번째 줄에다 여기 줄에다가 줄. 요 줄에다가. 네. 여기서 네이버 치면 여기 검색창에다가 네이버라고 쳐주세요. 잘 되셨죠? 네. 네이버 사이트에 들어오시게 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뉴스라고 있죠. 가운데 뉴스. 가운데 뉴스를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뉴스를 클릭하면 막 기사들이 쭉 나오잖아요. 요거 이제 끌고 네이버에서 끌고 뉴스 하나 나왔죠? 네. 이 상태에서 여기서 제가 해볼게요. 클리어리라고 해서 스탠드 모양은 뭐냐면 광고를 없애주는 거예요. 우리가 글들을 볼 때 눈이 아프잖아요. 근데 여기서 스탠드 모양을 딱 누르게 되면은 이 광고가 다 없어집니다. 옆에 광고가 다 없어지고 사진과 글만 남게 되는 거예요. 네, 좋죠. 그러니까 어떤 거 볼 때 눈이 아프니까 옆에 광고를 없애고 싶다 하게 되면 스탠드 모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크롬이 네. 되시죠? 그 다음에 다시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보세요. 요걸 누르시면은 여기 보시면 요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원래대로 복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코끼리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로그인하라고 나올 거예요. 거기다가 에버노트 아이디랑 비밀번호. 옆에 교재에다가 아이디랑 비밀번호 꼭 써놓으세요. 중간에 잊어버리셔가지고 막 못 따라간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여기 교재에다가 아이디랑 비밀번호 꼭 써놓으세요. 이게 자꾸 화면이 안 돼. 너무 안 돼. 요거는 어디서 누르셨어요? 여기서 네이버에서 뉴스 클릭하니까 무슨 기사를 클릭을 그다음 스탠드를 여기 기사가 말고 기사를 클릭한 다음에 열어놓은 상태에서 안 나는데 나는. 코끼리 누르셔가지고 아이디랑 비밀번호 쳐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한 다음에 코끼리를 누르게 되면은 이 기사를 스크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웹 클리퍼에 이거는 에버노트 아이디를 하면 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네, 죄송한데 이쪽으로 좀 안 되세요. 네, 뒤에 또 많이 오셔가지고. 아이디랑 비밀번호 다 로그인 되셨나요? 네. 코끼리를 누르시게 되면은 요게 뜨나요? 네. 이렇게 전처럼 되셨어요? 네. 예. 하나의 기사를 열어놔야지만 됩니다. 하나의 기사를 열어놔야지. 그 다음에 코끼리를 누르면 이렇게 저장 나오죠. 저장. 그래서 기사인 상태에서 저장을 눌러보세요. 기사인 상태에서 저장. 해야 돼요. 그냥 지금 클리어가 시간이 보이고요. 코끼리를 누르셔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로그인을 하세요. 여기서 이것을 이걸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아이디랑 비밀번호.
뒤로 가고 이걸 누르시고 기사 멈추다. 네, 기사 누르고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간소화된 기사 하신 다음에 저장을 눌러보세요. 간소화된 기사 한 다음에 저장. 코끼리를 다시 누르시게 되면요, 이거 닫으시고 X 닫으신 다음에 코끼리를 누르시면은 간소화된 기사 저장이 나옵니다. 자, 다시 코끼리를 누르신 다음에 이번에는 전체 페이지를 저장을 해볼 거예요. 차이가 뭐냐면요, 기사는 기사 부분만 저장이 되는 거고요, 간소화된 기사는 글이랑 사진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저장을 했어요. 네. 세 번째는 전체 페이지는 옆에 광고건 뭐건 싹 다 긁어오는 거예요. 전체 페이지 저장. 네, 전체 페이지 저장. 그 다음에는 북마크. 네 번째는 북마크 저장. 북마크는 이런 형식으로 필요한 내용만 딱 해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북마크 형식으로 저장. 다음 스크린샷. 마지막으로 스크린샷 저장이에요. 스크린샷은 가끔씩 카페나 블로그 같은데 못 가져가게 막아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끌면은 딱 되는 거예요. 사진이 딱 찍혀서 필요한 부분만 저장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마우스가 다 있으신 게 편하신데 다가 안 나오시고 오셨네, 마우스. 네, 그러면 그 필요한 부분만 딱 지정이 돼서 사진이 딱 찍힙니다. 이 십자가 나온 것 같아요. 되세요? 정리가 있네. 에버시 저장을 자, 들어갈 때 저장 방식이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장한 걸 보여드릴게요. 기사만 저장했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제목부터 밑에 댓글까지 저장되는 게 기사 저장이에요. 기사 저장. 제일 첫 번째 거 기사 저장. 두 번째 간소화된 기사 저장했었잖아요. 간소화된 기사는 제목이랑 딱 본문 내용까지만 저장이 되는 거예요. 본문까지만. 네. 가장 깔끔하게 저장이 돼요. 세 번째 전체 페이지. 전체 페이지는 통째로 옆에 광고나 댓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그 화면에 있는 모든 내용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빅마크 형식으로 저장할 때는 요 내용만 보이면 돼요. 이만큼만. 그 다음에 스크린샷, 화면에서 필요한 부분을 찍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이미지 파일로 가져오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을 딱 찍어가지고. 되시죠? 이렇게 5가지 형태로 저장하는 걸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터넷 기사를 스크랩하면은 뭐가 좋으냐? 인터넷에서 가져온 글들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 본문 안에서 내가 수정을 하고 싶다, 필요한 부분만, 그러면 이렇게 수정이 가능해요. 거기에 인터넷에 있는 기사를 그대로 다 갖고 온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부분만 내가 발췌해서 새로운 글을 쓰고 싶다라든지 할 때 이거를 복사해서 가지고 와가지고 수정 편집이 가능합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박평호라고 돼 있죠. 검색에다가 여러분들 기사한 거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창에서 에버노트로 가셔가지고 동기화 버튼을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에버노트로 가셔서 컴퓨터 에버노트 가셔서 동기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단축 키로는 F9번입니다. F9번. F9번을 한번 누르시면은 검색창에다가 담비라고 검색 한번 해보세요. 담비. 여기다가 그러면 스타워즈 검색이 딱 되죠. 바로. 바로 검색이 딱 되겠죠. 동기화를 계정이 이 계정이랑 동일하신 게 있나요? 일단 확인 한번 해볼게요. 검색 한번 해보세요. 담비 한번 검색. 자, 크롬에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먼저 에버노트 본사 서버로 먼저 저장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에버노트로 동기화 눌러서 다시 한번 받아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이런 식으로 에버노트에다 저장을 해놓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네. 편하게. 네, 굉장히 내가 자주 보거나 할 때, 그리고 지금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이 출처가 남아요. 출처, URL. 본 사이트로 다시 갈 수 있는 주소가 남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이 출처로 다시 가고 싶다 하면은 요걸 클릭하면은 그 사이트, 본래 있던 사이트로 다시 가져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집하는 것 중에서 인터넷 기사를 수집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본 거고요. 핸드폰에서는 인터넷 기사를 스크랩할 때는 스윙 브라우저라는 걸 사용을 하게 돼요. 스윙. 핸드폰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스윙이라는 걸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크랩하는 내용들을 먼저 해보고서 넘어갈게요. 그냥 일반 인터넷 창에서 검색해서 저장해도 되는데 깔끔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윙에서 하는 게 가장 깔끔하게 저장이 돼요. 어플 받는 데 가셔서 스윙이라고 검색하시면 어플 받는 데. 아이폰은 그냥 거기서 하시면 돼요. 아이폰은 그냥 사파리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사파리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이거 인터넷 기사 하나 검색하신 다음에 여기서 아무나 기사 하나 검색해보세요. 네, 그거 맞습니다. 스윙을 검색을 해보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기사나 이런 것들을 기존에는 다 출력을 하던지 아니면 홈 버튼, 전원 버튼 눌러가지고 스크린 캡처 해놓던지 뭐 즐겨찾기 해놓던지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놨는데 다시 보지 않더라는 거죠. 왜? 다시 찾기 어려우니까. 근데 에버노트에 저장을 해놓으면은 내가 모아놓은 정보만 검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아 이거는 아이콘은 없어요. 아, 네. 아이콘은 안 되는 거야? 네, 스윙으로 하시면 돼요. 여기서 기사를 로그인을 해야 되는 거. 아, 로그인? 괜찮아요. 예, 로그인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로그인하기로 이제 하시면 돼요. 나중에 로그인하기 버튼으로 그냥 넘어가시면 되세요. 로그인 따라가시면 돼요. 진행이 안 돼. 또 뭐지? 잘 됐어요. 아, 뭐라. 자, 스윙으로 한번 열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스윙 한번 열어보세요. 예, 스윙을 한번 열어보세요. 스윙 하셔서 굳이 가입 안 하시고 그냥 나중에 로그인하게 하셔도 됩니다. 예. 근데 컴퓨터에도 스윙을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크롬이랑 익스플로러, 기본 인터넷 익스플로러랑 크롬 그리고 스윙도 컴퓨터용도 있어요. 이 스윙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건데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이제 많이 쓰고 있는 브라우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로그인하시면은 여기랑 연동해서 또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선 가입하지 마시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네이버가 있어요. 거의 포털 검색 중에 70~80%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기 때문에 네이버로 가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네이버. 나중에 로그인하기. 이때 나중에 로그인하기. 예, 나중에 로그인하기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뜹니다. 네이버로 가가지고 검색을 하나 해보세요. 기사 아무거나. 스윙을 하면 받았는 게 아까부터 봤는데 어떡하냐. 와이파이세요? 와이파이 되어 있어요. 아, 와이파이. 와이파이만 좀 많이 써요. 바꿔야 돼. 데이터 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기사를 하나 아무거나 검색을 하면은 오른쪽 밑에 점점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른쪽 밑에 점점점. 오른쪽 밑에 점점점 찾으셨나요? 네. 요걸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왼쪽에 공유라는 게 있어요. 공유. 예. 이 기사를 어디로 공유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밑에 내려보시면 에버노트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또 보고 싶으니까 에버노트에 추가를 누르시는 거예요. 에버노트에 추가. 네. 그럼 뱅글뱅글 돌아가요 이제. 그럼 호크를 눌러보세요. 그럼 뱅글뱅글 돌아가요. 예. 눌러보세요. 네, 그냥 눌러보세요. 되셨나요? 네. 되셨어요? 누르셨어요? 돌아가는 거 누르셨어요? 그다음에 에버노트 한번 해보세요. 예, 가서 에버노트에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 내용이 스크랩이 되어서 에버노트에 저장이 됩니다. 에버노트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처음에 나오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스크랩이 됩니다. 다른 스크랩
되는 것보다 여기에 무료이면서 이제 유료로 스크랩하는 것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무료이면서 가장 깔끔하게 스크랩이 되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스크랩이 됩니다. 네. 되시나요? 네.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컴퓨터로 다시 가셔서요. 컴퓨터에서 에버노트를 실행하시게 되면은 이제 단축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새로운 우리가 메모를 하려면 종이 한 장을 딱 꺼내야 되죠. 노트를 피는 거예요. 노트를 펴서 종이 한 장을 딱 열었습니다. 노트를 딱 펴가지고 종이 한 장을 딱 열었어요. 이 요즘에 아이디어 상품으로 마그네틱 펜이라는 건데요.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이게 정전기 방식으로 해서 어디에나 다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빼가지고 그래서 딱 빼가지고 메모를 좋아하니까 아무데나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정전기로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트에다가 이게 노트를 하나의 종이를 꺼내서 쓰기 위해서 에버노트에서 새로운 노트를 여는 단축키가 컨트롤 N이에요. 마우스로 새 노트를 누르셔도 되지만은 그렇게 하면 마우스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컨트롤 N 스페이스바 바로 위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N 키를 눌러보세요. 그럼 새로운 노트가 열어집니다. 단축키 란이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예? 컨트롤 N 되시나요? 네. 새로운 노트 열렸나요? 그러니까 하나의 메모를 하기 위하면 새로운 종이를 꺼내야 되잖아요. 새로운 노트를 펼치시는 게 컨트롤 N이라는 거예요. 근데 노트를 작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목이에요. 제목.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제목. 우리가 어떤 파일들 제목 잘 작성 못 해놓으면 나중에 찾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버노트에서 제목을 잘 작성해 놓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다시 찾거나 볼 때. 왜냐면은 에버노트에서 검색할 때 제목부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세미콜론. 제목을 작성하신 다음에 그 밑에 칸에다가 커서를 깜빡깜빡하게 하신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엔터 옆에 있는 세미콜론을 한번 눌러보세요. 네, 시프트 누르고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세미콜론, 시프트 누르고 세미콜론 누르시는 거예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그럼 날짜가 입력이 됩니다. 타임 스탬프가 찍혀요. 해보시고 안 되시면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컨트롤 N. 그래서 컨트롤을 해보세요. 컨트롤 세미콜론. 컨트롤 세미콜론. 되셨나요? 날짜 되셨어요? 날짜랑 시간을 이 노트에다 작성을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보실 때 편하겠죠. 이게 언제 작성한 노트인지. 네. 또 그 다음에 구분선. 구분선은 컨트롤 시프트 마이너스 키예요. 컨트롤 시프트 마이너스 키. 백스페이스바 옆에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마이너스 키. 그러면 줄이 하나가 거든요. 쭉.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에버노트에 가가지고 새로운 노트를 여는 건 단축키가 뭐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좀 유치할 수도 있지만은 기억하시려면은 말로 하시는 게 8, 90%가 남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요구를 드리는 거예요. 컨트롤 N키를 누르게 되면 새로운 노트가 열리죠. 이 상태에서 제목을 작성을 먼저 에버노트 강좌. 저 같은 경우에는 제목에다가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정보를 넣어놔요. 주제, 그 주제, 그리고 이 관련된 사람도 이름도 넣으면 좋더라고요. 사람. 그리고 이 장소도 이름을 넣으면 좋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내가 보기 편하게끔. 근데 이 노트를 찾기 위해서 이게 어디서 한 노트인지, 또 누가 한 노트인지, 또 어떤 내용인지 이런 주제들을 한 3가지 정도, 주제, 이름, 장소 이런 것들을 제목에다가 이렇게 쭉 그냥 쭉 나열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슬러시를 넣어서 이렇게 표시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는 컨트롤 세미콜론을 딱 누르게 되면은 날짜가 입력이 됩니다. 날짜가 입력이 되죠. 자, 근데 지금 딱 입력하면 글자가 커요, 작아요? 글자가 작아요. 눈이 아프죠? 그래서 설정 하나만 하고 가실게요. 도구에 가시면요, 설정. 도구에 가셔서 설정. 노트에 가시면요, 글자 크기를, 기본 노트 크기를 14 정도로 해놓으시는 게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 너무 크게 해놓으면 또 핸드폰에서도 너무 왕만하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14 정도가 딱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14 정도로 해놓으시고 또 너무 크다 싶으면 또 줄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설정을 14로 해놓는 거예요, 포인트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색깔, 글자 색깔도 바꾸실 수가 있고요. 다른 색깔로. 글자를 굵게, 요거는 이제 굵게 쓰실 때 쓰시는 거고, 요거는 기울이는 거, 그리고 요건 밑줄, 이런 기본 기능도 있습니다. 요 가운데는 이제 치소선, 가운데 글자, 어떤 분들은 어떤 할 일 같은 걸 쭉 쓰신 다음에 이렇게 치소선을 이렇게 그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일을 처리했었을 때. 그 다음에 요거는 형광펜 기능이에요. 형광펜. 딱 누르면은 이게 색칠이 딱 되는 겁니다. 네, 색칠이 됩니다. 요거를 이렇게 당기시면 나옵니다. 되시나요? 보기를 뭘 해야지 그게 나오죠? 네? 보기가 잘못돼 있는 노트 패널 표시. 근데 왜 그게 안 나와? 커서를 갖다 대면 나와요. 커서를 여기다 갖다 대. 예. 자, 굵게 또 이렇게 기울여서 또 밑줄 그어서 또 치소선 그리고 형광펜. 그 다음에 요거 요 점점점 이 기능이 좋아요. 점점점 기능. 글 쓸 때 자 보세요. 그냥 글을 막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다시 볼 때 좀 불편한데, 이거를 이 점점점 요걸 통해서 글을 써놓으면은 나중에 볼 때 조금 더 정리되어서 보이고, 여기서 한 칸 들여쓰기 기능이 있습니다. 한 칸 들여쓰기. 들여쓰기를 누르면은 더 정리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단축키가 탭키거든요. 한 칸 들여서서 이렇게 우리 그런 목차 같은 거 정리하는 것처럼 마인드맵처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버노트로 책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정리들을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호, 넘버링, 번호 기능도 있어서요. 번호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번호 입력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옆에 체크박스를 누르시게 되면은 체크박스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체크박스.
그리고 이거는 왼쪽에 맞춤, 가운데 줄 맞춤, 뭐 오른쪽 맞춤 이런 식으로 양쪽 맞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그 표 만드는 기능도 있어요. 표.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인 표도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아까 컨트롤 시프트 마이너스 누르면은 줄이 하나 그어졌죠? 그래서 줄을 누르시면은 하나의 줄이 이렇게 쓰여집니다. 여기다가 내가 다른 내용을 추가해서 넣고 싶다. 그러면은 첨부 파일을 누르셔가지고 다른 데 있는 뭐 바탕화면에 있는 다른 자료들도 갖다가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 자료를 넣게 되면은 그 사진 자료도 바로 여기다가 붙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녹음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마이크를 켜서 마이크를 켜신 다음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안에서 녹음도 하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그냥 녹음잖아요. 네네. 노트북 자체적인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녹음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안에서 사진도 넣을 수가 있고 녹음도 하실 수가 있고 글도 쓰실 수가 있어요. 모든 거를 여기 에버노트 하나의 공간에서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새로운 노트 여는 거는 컨트롤 N 키를 여신 다음에 첫 번째 줄에는 제일 중요한 건 제목, 그래서 주제, 이름, 그리고 장소 이런 것들을 제목에 작성을 하시고요. 첫 번째 줄에는 컨트롤 세미콜론을 눌러서 타임스탬프 작성을 한 다음에 내용을 입력할 때에는 이 점점점 기능을 이용해서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이 점점점이 없어지게 되고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마이너스 단축키가 선을 하나 긋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상담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객을 상담을 해요. 그러면은 노트를 하나를 연 다음에 그 고객에 대해서 고객 상담 일지, 박현금 고객, 종강역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상담 시작한 시간을 입력을 하고 이 점점점 기능을 통해서 상담 내용들을 작성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담 내용들을 작성을 한 다음에 상담이 끝나면은 컨트롤 세미콜론 눌러서 상담 마무리 시간을 한 번 더 입력을 해주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상담했는지가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마이너스 키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이 고객을 만나면은 다른 노트에다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창에서 박현근 고객을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트가 검색이 됐죠? 그럼 이거 노트를 다시 열어가지고 여기다가 또 작성을 합니다. 만난 날짜를 입력을 하고 점점점 기능을 통해서 상담 내용을 작성을 하고 마찬가지로 엔터 그 다음에 타임스탬프 찍고 또 컨트롤 시프트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하나 이게 고객에 대한 상담 히스토리 기록이 다 남게 되는 거죠. 기존에 이런 수첩에다 작성을 했었을 때에는 만나가지고 작성을 해놨어요. 그 고객이 연락을 왔어요. 그럼 이 수첩에 어디다가 써놨는지 또 잊어버려서 그 찾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됐어요 그러고서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고객이 연락이 오면 바로 검색해가지고 1초 만에 검색해서 지난번에 상담했던 내용들을 바로 본 다음에 아 저번에 이 아이에 대해서 상담하셨군요. 저번에 아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담하셨군요. 얘기를 먼저 하시게 되면은 충성 고객 될까 안 될까요? 100% 충성 고객 됩니다. 고객 만족도 1이 될까 안 될까요? 1이 됩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이렇게 고객 관리를 하셔가지고 고객 만족도 1위가 되신 거예요. 네. 모든 정보들을 에버노트 안에 넣어놓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사진을 넣고 싶다. 그럼 사진을 끌어다 일단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계약서를 넣고 싶다. 그럼 그 파일을 여기다 끌어다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노트에다가 그 고객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여기다 수첩에다 기록해놨다라면은 수첩에 기록한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저장을 합니다. 고객 정보 쓴 다음에 핸드폰에 가서 이 노트를 이제 찾는 거죠. 여기서 동기화를 한번 눌러준 다음에 핸드폰에서 이 노트를 엽니다. 핸드폰에 가셔서 동기화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정보가 그대로 일로 들어와져요. 그래서 여기 작성한 노트를 열어가지고 네, 근데 사진을 찍을 때 그냥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도 되지만 종이는 이 문서에다 놓고서 사진을 찍으시게 되면요 문서 카메라라는 걸로 찍히게 돼요. 그리고 또 포스트잇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잇 모드로 놓고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럼 약간씩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저장을 누르면은 일반 사진 카메라로 찍었을 때 그리고 그 문서 카메라 이제 스캔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캔해서 찍었을 때 이제 포스트잇 모드로 놓고서 포스트잇을 찍었을 때 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작성했다가 외부에 있더라도 고객한테 연락 오면은 한번 본 다음에 상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또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 혹시 영업 관련 쪽에 계시나요? 예. 그러니까 상담할 때 노트북을 펴놓고서 상담을 하게 되면 치조하는 것 같아요. 제가 경찰서 예전에 한번 갔었는데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막 이름, 나이, 주소 막 이러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패드 같은 걸로 해서 고객이랑 이제 아이터치 그래서 눈을 보면서 상담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블루투스 키보드 같은 게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핸드폰에 보시면은 제 거 뒤에 이제 아이링이라고 해서 뒤에 그 거치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딱 붙여놓은 다음에 이렇게 세워놓고서 핸드폰에서 이렇게 작성하실 수도 있고 핸드폰 화면이 나는 좀 너무 작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이패드 같은 거에서 여기서 동기화 해가지고 바로 여기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 같은 거 할 때는 웬만하면 노트북 펴놓고 하지 마세요. 네, 같이 눈을 보면서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손으로 쓰다 보면 느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에 대한 정보를 작성을 해서 제가 고객 서비스를 더 잘해드리기 위해서 좀 작성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여기다가 작성을 하면은 벽이 없잖아요.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 벽이 상대방과 소통을 막는 벽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저기 노트하고 노트북은 아, 노트는 하나의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트북은 폴더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노트북을 누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노트북이 몇 개 없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 노트북이라고 된 걸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은 노트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더를 만드는 거예요, 폴더. 네. 그래서 잠깐 쉬었다 노트북 하는 거 한번 해볼 거예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 다른 거 문서는 다 하고 난 다음에 저장을 누르잖아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노트 아까 그 적은 게 그냥 바로 다 올라가는 네, 바로바로 올라가는데 한 5분 정도 후에 올라가요, 기본적으로. 그럼 끝나고 나서 동기화 꼭 눌러줘야 돼요. 그렇죠. 동기화를 눌러주시는 게 좋죠. 그래야 그게 올라간다. 네. 그래서 컴퓨터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동기화를 안 누른 상태에서 컴퓨터에서 작성이 됐는데 나가서 확인해보면 안 들어와 있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럴 때는 사무실에서 동기화를 안 눌러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습관처럼 단축키로 F2번이에요. 한번 눌러보세요. F2번. 그러면 오른쪽에 동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와요. F2번.
뱅글뱅글 돌아가다가 오른쪽 밑에 동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동기화를 안 해놓은 상태에서 다른 노트, 다른 핸드폰이나 이런 데서 동시에 작성을 하잖아요. 동기화 충돌이라는 게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한 곳에서 완전히 동기화 완료를 한 다음에 다시 한 곳에서 작성을 하는 게 좋아요. 예.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 컴퓨터에서는 컨트롤하고 샘플 점점 누르면은 날짜 시간이 되잖아요. PC에서는. 맥인가요 혹시?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에서는 아 그거 없어요. 없어요? 네. 핸드폰을 할 경우는 날짜를 쳐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엑셀이나 뭐 이런 거를 그동안 엔드라이브에서 보려면 네. 액티브 엑스 컨트롤을 지원 안 해서 못 보고 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그런 거 문제 없나요? 컴퓨터에서요? 네. 엔드라이브에서 엑셀 파일을 좀 보려고 그러면 컴퓨터 작성하는 거. 이거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은 사실은 두 군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내 컴퓨터에도 저장이 되고 데이터베이스라는 폴더에 내 컴퓨터에도 저장이 되고요. 그 온라인 에버노트 사이트에도 저장이 되는 거예요. 두 군데. 그래서 그건 상관없어요. 아 그게 아니고 그 엔드라이브 같은 경우 사용할 때 보면 네. 이걸 올려서 보려고 그러면 네. 컴퓨터에서는 보이는데 이거 핸드폰을 보려고 그러면 액티브 엑스 컨트롤이 지원되지 않아서 볼 수가 없다고. 핸드폰에서 에버노트에서 실행하면은 에버노트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엑셀 보는 프로그램으로 보는 거예요. 보는 거죠? 네, 엑셀 보는 어플이 있어요. 못 볼 수도 있게 되면. 엑셀 보는 어플들이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그럼 잠깐 한 5분만 쉬었다 할게요. 오늘 시간이 사실 좀 촉박해서 하신 거 화장실 갔다 오시고 음료수 무한 리필이거든요. 그래서 음료수 좀 드시고 가시면 제가 등록을